마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 2025년 12월 마지막 편의점 제품 지금 리뷰합니다. 이마트24 타코스퀘어 타코스타일 버거 가격 4,500원. 와 비싸다. 뚝섬 타코 맛집 타코스퀘어와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브리오슈번에 폴드포크 그리고 타코 소스가 들어갔다는데 가격은 약간 비싸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포장 개봉하고 전자레인지에 40초. 먹기 좋게 트레이에 담겨 있고요. 타코처럼 풀드포크가 들어갔고 햄버거 패티, 토마토, 양상추 그리고 할라피뇨 소스. 타코 냄새가 납니다. 약간의 큐민 향. 타코 소스 맛있어요. 또띠아 대신에 달콤한 브리오슈번이 폭신하고 맛있는데요. 타코 안에 약간은 생뚱맞게 박힌 편의점 햄버거 패티. 근데 이 햄버거 패티가 나름 맛있습니다. 고기도 많이 씹히고 너무나도 반듯하게 잘리는 햄버거 패티가 아니라 중간에 오돌도돌한 고기가 씹혀서 약간 이질감은 있을 뻔 하다가 고기 씹히니까 인정. 또띠아 대신에 달콤한 빵으로 감싼 타코. 중간에 햄버거 패티가 쏙 박혀있으니까 약간 이질감은 있는데 식감은 괜찮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폴드포크가 너무 적어. 폴드포크를 조금 더 넣어줬으면 좋았겠는데 가격이 4,500원이잖아요 가성비가 있다고 말하기엔 약간 아쉽긴 하지만 맛은 괜찮습니다. CU 마폴리 미니버거 플래터. 연말에 파티 때 먹으라고 버거 2개에다가 감자튀김. 가격 8,900원. 햄버거 채소는 치컬이고 두툼하지만 사이즈는 작은 햄버거 패티가 들어갔어요. 밑에는 치즈 소스와 할라피뇨 올린 감자튀김. 이걸 데워서 먹어야 되는데 조리 방법에는 전자레인지에 1분 데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햄버거 채소가 눅눅해지는 게 싫으신 분은 햄버거는 데우지 말고 이 감자튀김만 데워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시키는 대로 업소용 전자레인지에 1분. 근데 뚜껑을 덮으라 마라 얘기가 없어. 이런 디테일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소스를 2가지 쓰고 있어요. 데리야끼 소스와 하얀 크림 소스. 만든 이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요. 햄버거 패티는 떡갈비 같고요. 단짠한 데리야끼 소스 그리고 밑에 크림 소스는 약간 짭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전해주는데 맛은 있는데 뭔가 독특한 맛은 아니에요. 너무 익숙해. 맛있는 대리버거 딱 그 맛. 감자튀김을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면 식감이 별로잖아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치즈 소스를 부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나초 찍어 먹는 치즈 소스하고 약간 다릅니다. 간이 좀 더 약해요. 짠맛이 확실히 적고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그 위에 매콤한 할라피뇨가 올라갔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상 가능한 맛. 마폴리 미니버거 플래터.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나폴리 마피아. 여러가지 제품들 내놓을 때마다 맛이 괜찮았거든요. 이 제품도 맛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맛은 없어요. 특히 감자튀김. 요건 어떻게 해도 맛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조합을 꼭 편의점 제품으로 냈어야 했나? 다른 제품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초하고 소스하고 고기하고 따로 줘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게 하는 거. 그런 게 훨씬 더 파티 느낌 나고 맛이 독특하지 않았을까? 맛이 없진 않지만 8,900원이라는 가격이 비싸게 느껴집니다. 퓨전 한상 카츠 김치나베. 김치 카츠나베.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다 좋아하는 음식. 김치 우동에 돈가스가 올라갔다. 암만 국밥 1만원 시대라고는 하지만 7,000원이면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오호, 잠깐 물 안 붓고 하는 건가? 여기도 젤라틴이 들어갔나? 그러네요. 상온에서는 고체, 데우면 국물이 되는 찌전도체 기술이 여기도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대로 전자레인지에서 3분 데우면 돼요. 3분을 데우니까 돈가스는 좀 따뜻하게 약간 살아났고요. 치즈 늘어났고요. 그리고 김치, 김치 이렇게 있습니다. 국물이 꽤 진합니다. 식초 안 들어간 김피탕 소스 같아요. 신맛은 없는데 들쩍지근하다고 하죠. 밍밍하고 약간 탁한 맛. 그리고 김치는 볶음김치 맛이에요. 새콤한 맛이 1도 없네. 이건 한국식 김치나베가 아니라 일본식 김치나베인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까? 김치, 돈가스, 우동. 돈가스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분쇄육 돈가스는 꽤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3분을 데우니까 이 돈가스 냄새가 확 휘발이 되면서 어떤 냄새가 나냐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핫도그 냄새가 나요. 옛날 핫도그 맛이 납니다. 국물에 약간의 가스오브시 향도 느껴지네요. 뜨거운 물을 붓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바로 조리해서 먹게 하기 위해서 젤라틴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찌전도체 김치찌개도 이렇게 국물이 걸쭉하진 않아요. 탕수육 소스처럼 걸쭉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전혀 없습니다. 젤라틴을 쓰지 말고 그냥 약간의 물을 부어서 조리할 수 있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김치에 신맛도 없고 매운맛도 없고 밍밍한 볶음김치가 들어갔고요. 국물은 소스 같고 참 애매하네요. 그렇다면 돈가스라도 맛있어야 되는데 분수육 돈가스도 별로 맛이 없고 총체적인 난국. 가격은 6,900원. 정말 죄송한데요. 한번 드셔보시고 제품이 냈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스스 우유 샌드. 왜 스스스일까? 설명이 없어. 왜 스스스인지. 설명을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예상하건대 스위트 스트로베리 샌드위치. 제가 지난주부터 각 편의점마다 샌드위치 하나씩을 리뷰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 번째 딸기 샌드위치입니다. 첫 번째 제품에서 2주가 지났죠. 그간 딸기가 좀 큰 것 같아요. 맨 처음 나온 딸기 샌드위치 제품은 아직 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딸기가 아주 작았는데 세 번째 제품은 딸기가 좀 큽니다. 당도도 좀 높겠죠. 자, 그러면 식물성 생크림일까 동물성 생크림일까? 식물성 크림입니다. GS25 제품은 식물성 크림에 버터밀크를 넣어가지고 좀 고소한 맛을 올렸는데요. 이 제품은 버터밀크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고소한 맛을 어떻게 올렸을까? 크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딸기 뒤에 하나 있는 것도 국룰. 제가 리뷰했던 세 가지 제품 중에서 딸기도 가장 크고 크림도 빡빡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크림은 단단함은 별로 없고 부드러워요. 약간의 단맛도 있고 딸기는 2주 전보다 확실히 달아지고 커졌습니다. 맛있는데요? 이게 식물성 크림이긴 하지만 우유 맛이랄까 분유 맛 같은 것도 괜찮고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딸기도 크고 상콤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바로 그 샌드위치 딱 그 맛. 치킨 마요 듬뿍 김밥. 옛날에도 여러 번 나왔을 것 같은 항상 편의점 매대에 가면 있을 것 같은 그런 김밥인데요. 이번에 또 새로 나왔어요. 치킨 마요가 듬뿍 들어있대요. 저는 듬뿍에 꽂혀서 가지고 왔습니다. 얼만큼 듬뿍일까? 국내산 좋은 쌀과 좋은 김으로 만들었대요. 요즘에 대한민국 김이 너무너무 인기야. 전자레인지에 40초. 내용물 실하고 예쁘죠? 이 정도면 듬뿍이죠 뭐. 계란찜 안에 마요네즈 그리고 단무지가 있거든요. 요건 참 고소하고 아삭아삭 씹히고 맛있는데 문제는 이 닭다리살. 요게 좀 약간 딱딱한데요. 딱딱하고 식감이 겉돌아요. 이 닭다리살은 찜닭 먹고 나서 졸여진 국물에 남아있는 그 닭고기 같은 요게 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식감이 별로예요. 닭다리살을 이렇게 조리하는 것보다 그냥 닭 가슴살을 다져가지고 같이 섞어도 좋았을 텐데 그러면 더 담백하고 맛있었을 텐데 이 닭다리살이 약간 미스네요. 반반 제육엔 쏘야 도시락, 고추장 제육, 간장 제육, 소세지 야채 볶음, 반찬 4가지, 메인 반찬 3개, 보조 반찬 4개, 3메인 7찬 도시락. 밥 잘 됐고요. 고추장 제육 꽤나 달면서 매콤한데요. 뒷다리 부분을 사용하고 있지만 퍽퍽함은 별로 없어요. 간장 단맛은 고추장 제육보다 적습니다. 간도 세지 않고 약간은 슴슴한데 양파를 꽤 많이 볶아서 넣었어요. 간장 제육은 비계도 약간 들어가서 고소한 맛도 있어요. 소세지 야채 볶음 편의점 제품이라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분을 꽤 많이 넣었습니다. 케찹의 새콤함보다는 전분의 닝닝한 맛이 좀 많아요. 맛이 없진 않지만 약간 아쉬워요. 세븐일레븐에서 많이 나온 7찬 도시락인데요. 메인 반찬이 꽤 많아서 만족감이 있을 것 같은데 2가지 제육은 맛이 괜찮은데 소세지 야채볶음 소세지야 다 아는 맛이긴 한데요. 이 소스에 전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야의 새콤달콤한 맛이 아쉽습니다. 맛이 좀 탁해졌어요. 이게 약간 아쉬운 점. GS25 김치맛 계란말이밥. 김치밥을 계란으로 감쌌어요. 전에 소고기 맛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김치 맛이 나왔습니다. 소고기 맛보다 김치 맛이 더 기대되는데요. 김치볶음밥에 계란 올려서 먹는 맛일까?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1분 20초 꽤나 오래 데워야 되네요. 김밥 자르듯이 잘라놨는데요. 이거 뭐 오믈렛 아닙니까? 오믈렛을 포장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계란이 또띠아라고 생각한다면 브리또 같은 느낌도 있고 보이시려나요? 밥이 꽤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치볶음밥이라기보다는 김치찌개 다 먹고 나서 밥을 빡빡하게 비빈 느낌이에요. 수분이 많습니다. 볶음밥을 계란을 쌌으면 오믈렛이라고 할 텐데 찌개에 비빈 밥을 계란으로 싼 느낌이라서 이 식감이 별로예요. 김치볶음밥은 새콤 매콤한 김치가 좀 씹혀야 되는데 이게 김치찌개 같은 약간 맹맹한 국물에 밥을 비벼 놓은 것 같아요. 밥에 수분감이 너무 많고 새콤 매콤 아삭한 김치가 없으니까 많이 아쉽고요. 서로 조화가 안 되는 느낌 좀 아쉽습니다. 미치 블랙 요거트. 미치 과자 좋아하시죠? 저희 아이들도 참 좋아하던데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짝퉁 미치도 많이 나왔습니다. 인기 있는 미치에 요거트가 나왔다. 반 꺾어서 먹는 거겠죠? 국밥처럼. 숟가락은 달라고 해야 됩니다. 붙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거트는 농도가 약간 묽고 단맛이 있어요. 이 단맛이 약간의 제로 단맛 같은 느낌도 나요. 미츠는 바삭바삭 하잖아요. 미츠를 여기다 풍덩 넣어도 그 바삭함은 유지하고 있다. 약간 묽은 우유에다가 미츠를 넣어서 타먹는 맛,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맛. 미츠 요거트가 새로 나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패전 리뷰, 뭔가 괜찮은 제품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확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 겨울이 깊어가면서 딸기가 맛있어지고 있어요. 시우의 스스스 우유 샌드, 딸기가 훨씬 커지고 맛있어졌습니다. 요거 괜찮아요. 2025년 동안 맛상무의 편의점 리뷰, 편의점 제품을 약 500가지 정도 리뷰했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맛 빠드리는 맛상무